사과 명단 25위는 본인들이 만든 살생부 명단이고 한동훈 똘마니들과 이명박 똘마니들의 반란이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25명 명단이요. 네. 저걸 전문용어로 살생부라고 그러죠. 본인들이 직접 본인 이름을 적은 건데 본인이 적은 저분들이 직접 쓴 살생부는 처음 봐. 본인들이 우리가 솔직히 몰랐는데 애매한 사람들 많았는데 본인들이 정체 드러내놓고 나 이제 공천 그만 줍시오 하고 이름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한번 정리해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말 이제 물러터진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새 옷을 한번 갈아입힐 이것이 진짜 혁신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상진 단장, 네. 신자유연대 김상진 단장이 주관하는 집회 취재를 했는데 그때 영하 3도더라고요. 근데 여의도 잘 아시잖아요. 그 강바람 때문에 네. 훨씬 춥잖아요. 완전 춥죠.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거의 영하 10도 10도 가까이 정도 되는 거죠. 떨어지는 이 곳인데 거기에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놀란 거는 네. 이분들이 다 웃어. 오늘 새벽에 예. 그 추경호 대표 기각으로 이제 우리가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네. 다들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추운 것도 모르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취재를 하고 여기 막 달려오는 길입니다. 참. 그럼 박사님이 보셨을 때 지난 1년을 네. 총평을 네. 하면서 스토리라인이 1년이 지나서 현 시점에서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쭉 과정을 지켜보신 느낌 소에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 참담한 상황을 두 번째 맞이하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인데 그때하고 여러 가지로 양상이 다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서 아주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그 투쟁 자체가 의미 없다고 네, 맞아요. 그냥 접어버렸고 네.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해서 감옥에 가는 과정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제대로 낸 게 없어요. 그냥 사과하다가 끌려갔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계엄 선포하고 나서 한 대여섯 번에 걸쳐서 대국민 그 메시지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네. 대통령의 육성으로 직접 왜 그랬는지를 쭉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네. 그렇구나. 저희가 1년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다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 그걸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맞아요. 너무 적확한 거야. 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절박한 심정이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큰 차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네. 우리 자유파 진영, 보수 진영은 늘 청년들을 갈급해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청년 세대가 네. 그냥 생리적으로 좀 저항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기성 질서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네. 비판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하고 잘 안 맞는 거야. 맞아요. 예. 그래서 70년 동안 우리 청년들한테 구애를 했지만 늘 외면당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엄 이후에 또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10대, 20대, 30대가 가장 맞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잘 이해하고 네. 그리고 이재명 이 괴물 독재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는 세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보수 정치 지도자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방에 해낸 거야.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 모아서 뭐 강연하고 뭘 하고 해서 한 게 아니야. 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몸을 던짐으로써 청년들한테 그 자각하고 스스로 계몽될 수 있는 네. 계기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맞아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당하고 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 보수가 선거하는 대로 막 쪽쪽 참패하고 뭐 네.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야 우리 저 보수라는 말을 더 이상 못 쓰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진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자유파 국민들이 당당하게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광장에 나와서 외치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기세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같은 탄핵이고 같은 참담한 상황이지만 그 10년 전, 2016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9년 전에 그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들으니까 뭔가 힘든 상황이 아니라 진짜 이건 네. 기운이 날 상황이네요. 이미 이제 우리는 바닥을 치고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제 저것들은 떨어질 일밖에 없는 그쵸.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수 진영의 대통령 두 분을 이렇게 탄핵 파면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네. 가장 큰 차이가 조기 대선이 두 번 있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나서 문재인과 홍준표 싸움에서는 우리가 힘을 발휘도 못했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서 이재명과 김문수 싸움에서는 사실 이준석이 저렇게 분탕질만 안 치고 이랬으면 맞아요.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을 정도로 아주 선전을 했단 말이야. 그만큼 국민의 반이 예전처럼 그냥 막 다 그냥
허탈하고 힘이 다 빠진 게 아니라 아니다. 이건 우리의 주장이 맞는 거다라고 네, 맞습니다. 끝까지 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국민들의 반이 있었다는 거. 네. 그게 희망적인 거죠. 홍준표는 그때도 지금도 계속 뭐라고 떠들어댔냐면 그래도 내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개멸된 우파가 24%나 득표했다.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이 홍준표잖아요. 빨간색 국민의힘이 준 표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홍준표예요. 아, 그래서 빨간 속옷 입고 다니나? 네, 그래서 홍준표인 겁니다. 그게 되게 속아왔어요. 솔직히 저도 예. 그래서 이게 그 뭐 성과인가 했는데 예. 이거 지금 솔직히 이렇게 분열이 돼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40몇 %를 기록을 했고 네. 이거 진짜 이거 제대로만 그 분탕만 없었어도 이건 진짜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 또 한 번 이기면 그거야말로 제대로 날리는 거였는데.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뭐 그 조사라고 하는 게 다 편향된 조사긴 하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쭉 올라가지고 52%까지. 네, 과반이 넘은 적.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그 9년 전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생각하면 뭐 당시 자유한국당도 형편없었지만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이 정광훈 목사님 세력 빼놓고는 광장에 나선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그게 막 의미가 없다 막 맨날 언론에서 네, 그렇게 네. 떠들어대니까 그렇게 그리고, 믿었죠. 자유파 유튜브들도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광장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꽉꽉 메우고 네. 있고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들만 수백 개가 네. 활동하잖아요. 그리고 수백여 명의 자유파 유튜버들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점들이 지금 우리 탄핵당에서 정권을 탈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당당하게 싸울 수 있고 또 승리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좀 제가 그 방송을 5년 동안 했는데요. 정말 그 지난 5년과 그리고 12월 3일 이후에 이 정말 이 우파의 진영은 완전히 정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이제 우파가 그러면 이제 더 똑똑해졌고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반대로 저들은 지금 권력을 쥐었다가 지금 장경태 날아가고 뭐 이제 오늘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얘기하는 뭐 사과 하는 사람들까지도 본인들이 우리가 솔직히 몰랐는데 애매한 사람들 많았는데 본인들이 정체 드러내놓고 나 이제 공천 그만 줍시오 하고 이름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한번 정리해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말 이제 물러터진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새 옷을 한번 갈아입힐 이것이 진짜 혁신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25명 명단이요. 네. 저걸 전문용어로 살생부라고 그래요. 본인들이 직접 본인 이름을 적은 건데 본인이 적은 저분들이 직접 쓴 살생부는 처음 봐. 기자회견을 하는 살생부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네. 뭐가 답답하냐면 오늘 아침에 이재명이 외신 기자랑 또 인터뷰도 하고 또 뭐 그 123 겸 1년 맞은 본인의 또 얘기를 또 국내 기자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야 이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 있나라고 느낀 게 어떤 대목이었냐면 어제 일자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을 여야가 타협을 합의를 해서 717조인가 720몇 조인가 728조, 예. 728조를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오늘 그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인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민생 앞에선 여야가 없는데 어제 예산을 통과시켜준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고. 민생 앞에서 여야가 어딨냐. 이게 정치의 뭐 복원이다. 뭐 이런 비슷한 네. 얘기를 하는 거야. 정확히 1년여 전으로 넘어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뭘 좀 해보겠다라고 예산 난 거 끝까지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보통 여러분 국회가 법적으로 정해진 날까지 여야가 그걸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네. 그건 무효가 되고 전년도 예산을 그냥 쓰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 네, 준 예산이요. 준 예산이라고 그러죠. 본인들은 야당일 때 그런 네. 폐악질을 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국민의힘이 힘도 없고 그래 우리는 니네들처럼 양아치 집단은 아니다 해서 동의해주고 합의하니까 네. 이게 정치라고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대한민국 지도자의 덕목인가? 그 이재명이가 칭찬했으니까는 그 송원석이가 좋아했겠네. 뭐 단체 사진 같이 찍고 일로 와 사진 찍어야지 뭐. 손석희가 사과 기자회견을 그 원내대표단 세워놓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용을 안 보고 이게 예산안을 이렇게 제대로 못해갖고 사과하는 것보다 그랬어요. 그런 건줄 아셨구나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보세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요. 아니 무슨 저 작은 차 타고 사고 팔 때도 작은 아파트 사고 팔 때도 다 깎아줄 거를 예상해서 조금 돈을 그렇죠. 높게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산도 또 그렇거든요. 보통 4조에서 5조 가까이는 집권 세력이 더 불러요. 그러니까 깎여야 되니까. 깎아야 되니까. 예. 아니 근데 이것들이 그 한 푼도 안 깎고 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뭐냐면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그 지금 김병기 원내 지도부 있잖아요. 네. 그 좌파 것도 예. 정말 껴안고 막 뽀뽀라도 해줄 정도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반면에 한 푼도 못 깎았다. 그런데 예산이 합의 처리됐다. 이거는 야당도 아니야. 네. 그래서 나는 그거 사과한 줄 알았거든. 네. 엉뚱한 사과를 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송언석 네. 더 이상 안 되겠다. 저런 자를 원내대표로 놔두면은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송원석이부터 쳐내야 되겠다. 네. 저 그렇게 오늘 생각했습니다. 안 돼요. 또 더 이상 놔두면 안 돼요. 야, 지금 이제 명단 막 뭐 이렇게 조금씩 뭐 이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발표된 명단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박준건 의원은 아니고요.
네, 그 외에 지금 이 박충건은 굉장히 네. 전투적인 전사죠. 근데 좀 참, 그 명단이 나왔는데 죄송한데 네. 다 본 적이 없는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뭐 누군지를 알아야. 나도 명단이 막 도착하나 보다 막 알람이 불러주세요. 오니까. 4선 안철수, 3선 김성원. 안철수는 알죠? 아는데 이건 그거 영희 친구. 이 친구 안철수는 뭐 이건 사실 뭐 당연한 것이었고. 네. 3선이 김성원, 송석준. 김성원이는 네. 그 장마 피해가 나가지고서 막 복구 작업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지그들이 갔는데 비가 그쳤어. 네. 아니 사진 찍으면서 비 좀 안 오나 했다가 아니었죠. 강원권 징계 받았던 그 자예요. 그 자가 그쵸. 김성원이에요. 3선. 그렇구나. 그리고 송석준, 신성범. 네. 재선에 이제 권영진, 김영동, 박정아, 배준. 김형동. 네. 김형동이는 이건 뭐 말. 그 한동훈이 비서실장했던. 네. 그리고 뭐 배준영, 서범수,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최영두. 초선에는 김용태, 김재석,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이상희, 정현욱. 비례에는 고동진, 김건, 김소희, 유용원, 진종호. 대부분 한동훈이 공천준. 그죠. 비례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이 초선들은 네. 거기 보면 정연국, 정현욱. 정연찬 치고 정해찬이 쫓아내고 한동훈이가 전략 공천한 동아일보 부산에 출신이잖아요. 부산에. 현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명단이 다 예상이 되는 명단이고, 그런데 하나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분들 근데 누구냐, 무슨 역할을 했었냐, 뭐 이것도 모르시는, 그러니까 안 싸운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민주당과 대척점을 서본 적이 없고 아무런 활동도 안 했다가 네. 지금 기껏 한다는 게 여기 사과 명단에 이름 올려가지고선 스스로 살생부에 얼굴을 갖다 바치는. 그럼 탈당을 하면 되잖아. 그건 또 싫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냐면 그 중에 비례대표들은 탈당하면 이제 거긴- 내려놔야 거긴 되니까. 잘리니까 그렇지. 다음 타사들이 이제 네. 순번대로 올라가니까. 네. 그 나경원 의원이 어제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 자기가 초선 때는 선배들이 나가서 막 싸워야 된다 그러면 야 가서 막 싸웠대. 근데 이번에 한동훈이가 전략 공천 줘 갖고서 손쉽게 뺏지던 것들은 중진 선배들이 싸우고 있는데도 우아하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백조들이지. 근데 백조는 이재명. 그럼요. 네. 이재명이가 지가 백조라며. 네. 네. 네? 그리고 저 정성호가 백조 발이라며. 오리발 이렇게 막 이제 해서. 오리발이 이제 백조 발로 바뀌었어요. 네. 네. 우리가 룰이란 게 있잖아. 정치도 룰이란 게 있는 거 아니야? 여야가 우리가 이런 룰로 페어하게 축구를 하자라고 했으면 축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하러 딱 우리 팀이 나갔는데 휙 축구 시작했는데 쟤네들은 발로만 하다가 갑자기 안 되니까 손으로 잡고 뛰어. 그러면 손으로 잡고 뛰는 애들을 이기려면 방법은 두 가지야. 야 우리 이거 축구 아니야. 우리 보이콧 할래. 이거 아니면 승패로 꼭 이겨야 된다고 하면 우리도 자꾸 뛰어야지. 네, 그렇죠. 그 쟤네가 사과를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뭘 사과한 적 있어? 우리 국민의힘은 당시에 대통령을 잃을 때 이미 사과를 많이 했잖아. 네. 수도 없이 했잖아. 네. 쟤네들은 사과를 한 번을 안 했어. 이재명이 대장동 특검, 뭐 대장동 수사, 대북송금 하면서도 단 한 번 사과를 안 해서 심지어 지도부, 대통령부터 지도부가 사과를 안 하니까 성추행을 한 일개 국회의원, 젊은 국회의원 쩌리도 사과를 안 해. 만져놓고도 사과를 안 해. 얘네들은 다 기본적으로 사과를 안 하는데 우리만. 왜 우리만 어제 사과했다가 내일 사과했다가 6개월 뒤에 사과했다가 1년. 야 그럼 매년 사과할 거야? 10년 뒤에도 하고? 이래야지 중도들이 그 지지해준다잖아요. 네, 사과해야지. 말도 안 되는 근데 소리야. 저 25명 명단을 제가 이렇게 보면 두 세력의 그림이 그려져요. 예, 하나는 이제 한동훈 똘마니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예.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하나는 뭐냐? 그러게요. 이게 좀 엉뚱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깨워보니까 저도 명단 지금 막 봤잖아요. 네. 저게 MB 똘마니들이에요. 근데 저 진짜 좀 충격받은 게. MB 똘마니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 막 좀 발언을 해서 지금 또 그걸 막 한동훈 쪽에서 막 그걸 활용을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이를테면은 최형도다, 이상이다, 뭐 저 그러네. 조은이다, 뭐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MB 똘마니들입니다. 그러니까 MB가 지금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돼, 네. 사과해야 돼 이러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이 배신자 DNA를 제일 먼저 뿌린 자가 이명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한번 보세요. 네. 이명박이는 인간 자체가 배신이야. 이명박이가 어떻게 이명박이 됐어요? 누구 밑에서? 평소에 누구 밑에서 됐어요? 정주영 회장 밑에서 된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한동훈 사장 정치하겠다고 국민당 네.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명박이가 어디로 튄 줄 아세요? 김영삼 밑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거가 김영삼하고 김대중하고 정주영 3파전이었거든. 3파전이었는데. 자기가 평생 모신 그야말로 은인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정주영이 선거한다 그러는데 이명박이는 김영삼 밑에 튀었다니까. 제대로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했어요. 네. 그때 이명박이는 전직 대통령이었잖아. 네. 근데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 안 시켰거든. 네.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밖에 안 나왔어. 네. 그 이명박이가 제일 먼저 탈당해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절연해야 된다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그 똘마니들이 다 저렇게 지금 사과명단 이름을 올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네. 저기 뭐 신성범이다 뭐 있잖아요. 이름 잘 모르는 송석준이 되는 사람들이 다 MB 똘마니들이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악감정을 뭐 갖고 있다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런 감정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그때 대통령을 만나고 손을 잡는 그러면서 저기 좀 친박계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친박계도 별로 없지만 이제 뭉쳐야 남아있는데.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박근혜 예. 대통령. 근데 유명호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손절하라는 메시지를 줘서 지금 이게 또 이런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닌 척하는데 저는 이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가장 그 사악하게 이 배신 DNA를 퍼뜨린 자가 이명박이다. 아, 우리 장로님 왜 그러실까? 장로님이세요? 소방교회 장로님이시잖아. 아, 그렇죠. 예. 이거 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 명단에. 네, 저 명단을 보니까 그 두 부류예요. 아, 왜냐면 나는 전 대통령이지만 이명박, 박근혜 이 대통령 네. 두 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좌파는 성추행, 성희롱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원순도 정신을 기리자고 그래. 네. 그가 그렇게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을 기리자고. 네. 노무현 정신을 기리자고 그래. 대북 송금 그렇게 몇 조 원을 다 갖다 북에다 주고 아들 삼형제가 다 구속되고 막 이랬던 김대중도 정신을 기리자고 그래. 좌파는 항상 정신을 기리자고 네. 그러는데 우파는 얼마나 좋아. 우리 지금 생존해 있는 보수 진영의 자유 진영 출신의 대통령이 수감 생활 끝나고 나온 두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이 계시면 이제 두 분의 정신을 기리자 하면서 이 두 분이 힘을 한번 모아서 우리가 자유 진영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몰아줘도 모자랄 뻔해.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 뭐 김대중이 또 노무현이 박원순이 또 노회찬이도 있죠. 노회찬도. 뭐 제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뭐 김대중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니니까. 네. 그 이제 노무현하고 저 노회찬이하고 박원순이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네. 했잖아요. 그거 제가 세 사람을 다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이 세 사람이요. 네. 각각 이유는 다르지만 이 세 사람이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무슨 성역화되고 네. 무슨 저 신성화되고 네. 그래서 막 뭐 추모 행렬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정신을 계승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말하자면 일종의 그 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쪽팔리 할 거예요. 진짜 쪽팔리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의 그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쓴 묘비 그 유서에 어떻게 네. 써 있습니까? 작은 비석 하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창피하죠. 그 지금 저 봉화마을에 가보세요. 그게 작은 비석이에요. 노회찬은 저랑 고등학교 저 동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웠으면 네. 극단적 선택을 했겠어요. 근데 그걸 기린다 그러니 네. 저 지하에서도 눈을 제대로 못 감을 거예요. 전 친구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박원순이는 저한테 2년 선배예요. 네. 마찬가지죠. 얼마나 저 부끄러웠으면은 그 다음날 저 산에 가서 네. 극단적 선택 시신으로 발견됐겠어요. 근데 이걸 기린다 그러니 그러면서 피해자한테 네. 피해 호소인이라고 네. 부르면서 조롱하고 이게 좌파들은 이게 전통이에요.